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취임 4개월 만에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에 이은 2인자, 말하자면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이런 그가 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을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 MBC 취재에 따르면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김규현 국정원장과 갈등을 빚은 게 직접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어제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새 정부 첫 국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고 이를 어젯밤 김규현 국정원장 측에 통보한 뒤 오늘자로 면직 처리했습니다. 조상준 기조실장이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 전 실장은 2006년 대검찰청에서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하며 윤 대통령과 연을 맺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할 만큼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그런 조 전 실장의 사직을 놓고 절차와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조 전 실장의 사직이 국정원장을 건너뛰어 이루어졌다는 패싱 논란입니다. 임명권과 임명권 모두 대통령에 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을 패스하고 대통령실에서 사표를 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사표가 들어왔으면은 원장에게 하문을 해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 전 실장의 사직 소식이 알려지자 김규현 원장과의 갈등, 방위산업 관련 비리 연루설, 건강 이상설 등 확인되지 않는 소문도 확산됐습니다. 조 전 실장의 사직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에 따르면 김규현 원장이 자신의 측근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는 것에 대해 조 전 실장이 강하게 반발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인사 갈등은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임기 초부터 국정원장을 교체하는 게 부담스러운 점을 고려해 김 원장에 맞추라는 쪽으로 조 전 실장을 설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장과 국정원 2인자 사이 갈등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원장의 힘을 싣는 쪽으로 수렴되자 결국 조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조 전 실장이 국정원 내부 인사 갈등을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했는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조 전 실장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있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김규현 원장의 측근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인사 문제 외에 국정원의 다른 업무를 둘러싼 갈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원 측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후임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역시 검찰 출신인 김남우 전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한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인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집에 와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쓰러져 있었다면서 신고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한 경찰이 추궁을 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먼저 사건 정황을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출동한 구급차가 비상벨을 켠 채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건물 복도에 쌓인 어린이 장난감 너머로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고 과학수사대 조사관들이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이곳에 살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자는 여성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40대 남성. 어젯밤 11시 반쯤 집에 와보니 부인과 아이들이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들것에 뭐 하나 실려가지고 가는 거 그것까지 보고 누가 돌아가셨나? 근데 너무 규모가 크더라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남성의 행적을 수상하게 본 경찰은 오늘 오전 아파트 주변에서 버려진 흉기와 옷가지를 발견해 분석한 결과 남성의 흔적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고자가 아니라 용의자였던 겁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어제 오후 8시쯤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려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남성은 범행에 쓰인 흉기들을 집에서 떨어진 인근 풀숲에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숨진 자녀들은 각각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잘 다녔어요. 정말 다니면서 막 울면서 막 와가지고 너무 그냥 놀래가지고 어제도 애가 잘 와서 교육하는데 잘 지냈다고 하니까.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범행 직전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였고 아내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자녀들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돌아온 아내까지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이나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내일 숨진 세 모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촉법 소년, 범죄를 저지른 만 14살 미만, 그러니까 13살까지의 청소년들이 일컫는 말이죠.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장 높은 처벌이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는 건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는 연령의 기준을 13살로 1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정부의 발표 내용을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작년 8월 경기도 안산의 한 도로, 경찰관이 멈춰선 벤츠 승용차 창문을 두드립니다. 한참을 버티다 차에서 내린 건 체구가 작은 중학생들. 대낮에 차를 훔쳐 3km를 달리다 체포된 이들은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2번이나 차를 훔쳐 사고를 내고 끝내 새내기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3살 중학생. 역시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은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않은 자는 벌하지 않는다. 정부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째 유지된 이 조항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준 연령을 1살 낮춰 12세까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13세, 즉 중학교 1학년생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를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15년간 촉법소년의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점을 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촉법소년 범죄를 나이별로 따지면 13살의 범행이 70%에 달해 처벌 대상을 13살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 전과자가 양산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청소년 교화를 위해 소년 전담시설과 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년 전과자가 학교 생활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과 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모 씨의 도박과 성매수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씨의 불법 도박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성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인터넷에 음란성 글을 게시한 혐의는 일부 인정을 해서 역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모 씨에 대해 상습 도박과 음란성 글 게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대선 전국이던 지난해 12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사이버머니를 사들여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씨 계좌를 압수수색해 사이버머니 구입 내역 등을 확인했고 지난달 중순에는 이 씨를 불러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을 온라인에 쓴 혐의도 일부 인정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상 신체 부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이 있어야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논란이 된 글 가운데 일부를 송치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장남의 의혹 보도 이후 아들이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며 사과하고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장남 이 씨도 당시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며 불법 도박과 부적절한 게시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와 이 씨가 부인해온 불법 퇴폐업소 방문 등 성매수 혐의는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의령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돼지보다 못한 놈들, 부모는 너희를 개, 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이다 같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설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지난 13일 점심시간 1학년 담임교사가 5학년 학생들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이 교사는 5학년 교실에 갑자기 나타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욕설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가 돼지우리냐, 니들이 돼지냐, 이 X들아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몰아붙여갖고 이제 청소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은 일부 학부모가 지난 21일 학교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을 만난 교사는 도리어 교권 침해 행위라며 112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보란 듯이 5학년 교실을 다시 찾아 학생들에게 또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부모를 데리고 온 빨리 가서 부모 데리고 와. 부모가 너희를 싫어해서 이러는 거다. 너희를 부모는 개, 돼지, 괴물로 알고 키웠다. 당시 교실엔 5학년 담임교사가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일부 학생은 조퇴를 했고 지난 월요일부터 5학년 학생 12명 모두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뒤늦게 학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선생님이 구설전한 언어를 사용을 해서 너희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현재 학생들은 교사와 분리된 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잠을 좀 이렇게 깊게 잠 못 자요 지금. 불안해가지고 직장까지 됐고 이제 출근을 한 적도 있었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중요하다며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취재진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병가를 낸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